안녕하십니까, 차기남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이 이더리움 관련주들이 펌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려면 그 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 5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본다면 펌핑 여부를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현재 지금 이더리움 승인 소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안착하면서, 그죠? 500만 원을 안착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펌핑을 기대하는데요. 자, 이번 이더리움 관련해서 보시는 대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해서 찾아봤는데 있어서 이 분석법이 나름 괜찮아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 지금 5개는 ETF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23일 상장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4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나스닥 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될 예정이다. 근데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23일 날 상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9개가 규제 장벽을 극복하면서 나왔다는 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든 나스닥이든 뉴욕 증권 거래소든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에게는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ETF 주식 구매 방법을 보시면, 자, 일상적인 투자자들은 직접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피델리티나 이트레이드, 로빈후드 등등 이 브로커리지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현물 ETF를 할 수 없는데, 왜 그런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이 현물 ETF를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선택지인데요. 9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상장 초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 같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블랙록이 가장 1위를 보인 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부분을 보시면 ETF 0.15부터 시작해서 2.5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ETF마다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잘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결국은 현물 ETF 이번에 나왔을 때 스테이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큰 논란이고 관건이었었는데, 이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 3.7%는 정말 나쁘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동성에 따라 수익도 높고, 어떻게 보면 주식을 따지면 배당이지 않습니까? 배당을 3.7%나 줘? 아주 메리트가 있는 것이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하기 전부터 이번 ETF는 반쪽짜리 ETF 승인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만큼은 지금 강한 파급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일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식처럼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팬층을, 그리고 투자자들을, 매수자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 이더리움에게는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앞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500만원을 바로 못 뚫었다는 점에서는 항상 재료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조정을 받는다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보는 차트에서는 46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46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 ETF 자 460에서 저는 440까지 해서 이 가격대에서는 뭡니까? 전 쓸어 담아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으로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1위, 2위가 이더리움 2위인데 자 1, 2위에서 항상 비트코인 쪽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이더리움 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부분이 마련됐다. 자 그런 점에서는 혹시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부터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매수하는데 그 가격대가 얼마다? 저는 440에서 460만 원대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분명 이더리움 클래식이 크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이더리움 클래식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보면 35,000원, 8,000원대 매물대가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얼마를 뚫으면 강력하게 올라가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38,000원대 있지 않습니까? 이 38,000원대를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만약에 이더리움을 매수를 한다 아니면 보유를 한다 들고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38,000원 돌파 전까지는 이더리움의 비중을 주다가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38,000원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돌파를 해서 크게 강한 흐름이 나온다. 그때는 이더리움 클래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입니다. 워낙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 계실 건데 어쨌든 이더리움 관련 쪽에 움직임 수이 있고 시총이 가장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오히려 더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움직일 때는 이 시가를 돌파를 했을 때 강한 펌핑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그래비티가 첫날 시가를 돌파를 하면서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대로 45,000원을 돌파를 하면 강력 펌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크게 비중보다는 이런 큰 펌핑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일부를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언제냐면 45,000원대. 근데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제가 4시간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자 밑에는 이렇게 추세선을 끄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위는 끊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꺼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끌 수가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이 가격 돌파할 때 자 38,000원 돌파할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때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빨리 움직였구나. 이렇게 빨리 포착해서 이 부분은 비중을 한 10% 정도 아니면 단기 전용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이더리움에 관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자 아래에 보이시죠? 이 번호로 차리남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관련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